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17번부터 24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17번을 봐보세요. 17번은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0,1을 지나고 점근선이 두 직선 x는 2 y는 1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접근 방식은 여기서 바로 해도 됩니다. 바로 해도 된다는 말은 점근선이 x는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바로 뭐가 됩니까? x-2가 되어야 되니까 c는 -2가 되면 되고, 또 점근선 y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 분모의 개수분의 분자의 개수가 점근선의 y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는 1이다.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0,2를 지난다 했으니까 0,0을 집어넣으면 2는 0을 집어넣으면 c분의 b가 되죠. 근데 c가 -2니까 -2분의 b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b는 얼마? -4 이렇게 돼서 a-b-c의 값은 a는 1, b는 -4니까 -2니까 플러스 4, c는 플러스 는 7. 이게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푸는가 하면, 점근선이 x는 2, y는 1이 점근선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y 점근선이 x-2분의 k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됩니다. k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0,2를 지난다 했으니까 0,2를 대입시키면 2는 -2분의 k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k는 -2가 되죠. k 자리에 -1을 이렇게 대입하면 y는 x-2분의 -1을 되고, 1은 요 1을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써주면 되겠죠. x-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걸 정리하면 x-2분의 x-4 요것이 요거와 같다. 요거와 같다.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개수 비교하면 c는 -2, a는 1, b는 -4.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푸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8번으로 가봅시다. 18번은 정역이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y는 루트 7-3x 플러스 k의 최소값이 2다.
최대값을 구하여라. 요거 뭘 생각하면 됩니까? 이 무리함수의 기본형 중에서 기본형 1, 2, 3, 4분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그래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고쳐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죠.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y는 루트 마이너스 3x를 x축으로 3분의 7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그랬다.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몇 사분면의 그래프예요? 2사분면의 그래프네. x는 음수, y는 양수니까, 그죠? 2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네. 2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를 3분의 7만큼 k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k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3에서 3분의 7이에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7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3분의 7이 아니고 2에서 최소값을 갖죠. 2에서 여기가 2가 됩니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다. 그래서 F2를 구합니다. F2를 구하면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는데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K는 1이 되죠. 여기 이제 K가 1이 됐다. 그럼 최대값은 이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F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루트 16 플러스 1이 되죠. 얼마부터 이게 5가 되네.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5. 이게 답이 됩니다.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자,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형이 어떻게 평행이동되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단조 증가이거나 또는 단조 감소다. 단조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증가한다 또는 계속 감소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양쪽 끝에서 반드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끝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다시 정리합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2차 함수는 차이점이 있죠.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9번을 보세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는 무리함수 위의 점, 무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순서상 점, 여기 조건이죠. 집합 B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직선이 있는 점이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 이거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겠지. 이 그래프를 분석하면 y는 루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기본형이 일사분면에 있는 일사분면에서 있는 이런 그래프죠.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프가 됐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렇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데 y의 절 k는 y의 절편이다. y의 절편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점을 지날 때는 요점을 지날 때가 y의 절편이 최소가 되겠네. 요점의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가 y의 절편이 최소가 된다. 요점을 여기도 이렇게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1 이퀄 2 플러스 k가 되는구나. 그러므로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최소가 되는 k가 마이너스 1이다. 자, 다음 20분으로 가겠습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1보다 크다는 말은 왜 필요할까? 1보다 크다는 말은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사실은 고쳐보면 x-1분의 x-1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이렇게 되고 점근선이 1, x는 1, x는 1, y는 1이 점근선이 돼서 그래프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는 버리고 이것만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여기가 1이니까 됐죠? 이쪽 부분만 생각해라. 이쪽 부분만 생각하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그렇게 한 이유면 이쪽 부분만 생각하면 이것이 뭐가 돼? 1대1 대응함수가 되겠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다. y도 1보다 크다 하면 1대1 대응함수가 있고 이것이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있다. 역함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준 겁니다. 이거는 이 조건을 준 이유는 그렇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것도 x는 정의역이 뭡니까? 정의역이 x는 2분의 1보다 크다죠. 2분의 1보다 크다인데 1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이것도 사실은 1보다 원래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그래프인데 제한을 두는 거예요. 1보다 크다. 여기서 이렇게만 쓰자 그런 얘기야.
둘 다 1대1, 1대1 대응을 취업과 공익이 갖도록 정하면 1대1 대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고 여기 이제 문제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역함수에 관한 연산을 하는 얘기죠. 요거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산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눈에 들어오죠. 요거는 전체의 역함수니까 요거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 알죠?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바뀐 상태로 다시 한번 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F 역함수, G 역함수, F의 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쓰고 보면 이것이 뭐예요? 역함수의 합성함수 중에 항등함수고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 항등함수와의 합성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니까 요거만 이렇게 남잖아, 그지?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정리해보면 G 역함수의 F 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F2는 여기 2를 넣으면 2 빼기 1, 2 더하기 요거는 3이 되니까 G 역함수의 3이 되네, 그지? G 역함수의 3을 구하여라.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걸 뭐라고 놓고 K다 이렇게 놓고 K라고 놓고 이제 정리를 하면 뭐가 돼? GK는 3이다. GK는 3이다. 그 X자리에 K를 넣으면 그 값이 3이 돼. 그 값이 3이 되려면 루트 안에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지 3이 되네, 그지? 그 앞에 이것이 얼마가 돼? 10이 돼야 되네. 10 빼기 1이 9니까, 그죠? 10이 되려면 X는 얼마다? 2지? K, 5지? K는 5.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뭐가 답이다? K는 5가 답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조건이 있는 이유는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1대1 대응함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왜? 여기에 연산을 보니까 역함수 표시가 되어 있거든. 모든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역을 저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저 정역에 따라서 치역이 정해지고 그 치역을 뭐로 잡는다? 그 치역을 공역과 같도록 잡게 되면 1대1 대응함수가 돼서 역함수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1번. 함수 요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요거가 지나면 4분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ABC를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보고 먼저 구한 다음 저리로 가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점근선이 어떻게 돼? 점근선의 X는 1, Y는 2죠? 그럼 점근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Y는 점근선의 X는 1이니까 X-1분의 K Y는 얼마? 플러스 2 그죠? 이것이 어딜 전환한다? 0,1을 전환하죠. 여기에 0을 넣고 여기 1을 넣은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1 이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니까 K는 얼마다? K가 1이 되는 게 K가 1이다. 이걸 이제 다시 통분을 해서 다시 정리하면 X-1분의 2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X-1분의 2X- 이렇게 되죠. 자, 요거와 요거 개수 비교를 합니다. 개수 비교하면 일단 주의할 게 마이너스 1 똑같이 있죠. 그럼 이 개수 비교하면 그럼 A는 얼마? A는 1, B는 얼마? B는 2.
C는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기에 투입시켜주면 우선 루트 A는 1이니까 X, B는 2니까 플러스 2, C는 마이너스 1이죠. C는 마이너스. 그래 되니까 요거는 요 그래프는 Y는 루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가 되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루트 2x의 그래프가 루트 x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4분면은 1사분면 지나가고 2사분면도 지나가고 3사분면도 지나가는구나. 4사분면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1, 2, 3, 4분면을 지난다. 1, 2, 3, 4분면을 지난다가 답이 됩니다. 몇 번입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22번. 함수 f에 대하여 요거를 합성함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합성함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합성함수를 치수를 이용해서 제곱을 쓰면 2번 합성, 3을 쓰면 3번 합성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정의하자. x는 1, 2, 3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f1은 3이고 3번을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함수 f 역함수를 취할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여기서 제일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요거 g에 13번 합성한 거에 2를 K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에 F를 13번 합성해. 똑같이 F를 13번 합성해. 여기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지. 왜냐하면 FG가 역함수니까. 여기서 뭐가 돼? 2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하고 문제를 풀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된다? 3이 된다. 자, 그럼 F14 14번 합성한 Q는 3이 되고 13번 합성한 거는 2가 된다. 이제 문제는 3번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가 된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 이제 문제다. 자, 그거를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대응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대응관계가 동그라미가 하나, 합성 한 번, 2번, 3번. 여기서 여기로 F 1, 2, 3 1, 2, 3 1, 2, 3 1, 2, 3입니다. 자, 여기서 1은 3으로 간다. 1은 3으로 간다. 1은 3으로 가는데 1은 어디로 가? 1은 3으로 간다. 1은 3으로 간다.
1은 3으로 간다. 됐죠? 1은 3으로. 근데 그 다음에 2와 3은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무슨 말이 있어? 역함수라는 말 있죠? 역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F가 뭐예요? 1대1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2와 3이 갈 수 있는 길은 2는 2로 가고 3은 1로 가는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는 대응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느낌상 요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가보죠. 2는 1로 간다. 2는 1로 간다. 3은 2로 간다. 이렇게 놔봅시다. 자, 2는 어디로 간다?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지. 2는 1로 간다. 2는 1로 간다. 3은 2로 간다. 됐죠? 그 다음 2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3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자, 대응관계를 봅시다. 1이 어디로 갔는가 한번 봅시다. 자, 1은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1은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3으로 가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자, 1은 3으로 가서 3은 2로 가서 2는 1로 간다. 1은 1로 간다. 항등함수가 맞다. 2는 1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니까 2는 2로 간다. 항등함수가 맞다.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3으로 가니까 3은 3으로 가는구나. 아, 됐다. 뭘 찾았다? 함수 F의 대응 관계를 찾았다.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이야. 함수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완성을 시켰으면 완성을 시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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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이렇게 씁니다. 요것이 다 뭐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니까 결국 뭐가 돼? FK만 미안하네. 여기가 여기 K죠. K. FK만 남지? FK는 2다. 결론은 FK는 2다. 그럼 함수값이 2가 될 때에 X는 얼마예요? 3이지. 아, 이거는 K는 3. K는 3이다. 이거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뭐가 돼? F 여기 써놨잖아, 그지? F 제곱의 Q는 3이 된다, 그지? 제곱의 Q는 3이야. FF에서 함수값이 3이 나와야 돼. 3이 나오려면 어디서 2에서 1로 가서 1에서 3으로 갔으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된다? Q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지. 아, 그래서 K는 3, K는 3, Q는 2죠. 그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답은 얼마가 된다? 답은 5가 된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아주 복잡하고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첫째, 역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함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X에서 X로 1대1 대응인데
F1이 3이야. 1은 3으로 가는 것밖에 몰라. 2와 3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와 3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요 대응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대응 관계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느낌상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실은 이걸로도 해봐야 돼. 이걸 해보게 되면 이런 대응 관계가 나올 수가 없어. 미리 해보면 이건 안 돼. 이런 대응 관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되고, 특히 요거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에 관한 연산 법칙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생각해 봐야 돼. 꼭 한 번 다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1,3을 지나면서 y는 x-1에 대하여 대칭이고, 직선 y는 -x 플러스 5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f7의 값을 구하여라. f7의 값을 구하여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쨌든 저쨌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그래프는 어떤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도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하여서도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란 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점근선 두 개의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개를 연립해서 먼저 풉니다.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두 식을 더하면 2y는 4가 되겠죠. 두 식을 더하면. 그래서 y는 얼마? y는 2가 됩니까? y가 2가 되면 x는 얼마입니까? x는 3이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개의 점근선이 x는 3, y는 2가 점근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요 점의 좌표가 3,2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은 y는 2, 이 점근선은 x는 3. 그러니까 이 식은 fx는 어떻게 쓰면 돼? x-3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걸 이제 통분하고 정리해주면, 통분하고 정리하기 전에 이것이 어디를 지난다? 1,3을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1,3을 대입해주면 3 이퀄 여기에 1을 넣어주면 -2분의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는 얼마? -2다.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저 식과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1을 놓고 정리하면 그래 되겠죠? 한 번만 더 쓰자. 그러면 x-3분의 2x-8 이것이 fx가 됐네. 그죠? fx가 됐고, 자 f7의 값을 구하라. 이거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도 없었네. 그지? f7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 7을 넣어주면 끝이네. 그지? f7은
굳이 고칠 필요도 없었는데 7을 넣어주면 4분의 K는 얼마? K는 3이라 그랬지. K는 마이너스 2지. 플러스 2다. 얼마야? 2분의 3이구나. 이게 답이 되겠죠.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도 없어, 그죠? 바로 풀면 된다. 됐죠? 자, 다음 24번. 자, 마지막 문제. 이에 대하여 역함수를 구하시라고 그랬죠.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쉬워가지고. 역함수를 구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역함수 구할 때, 무리함수 역함수 구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 정의역과 치역을 찾는 일이에요. 이거를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찾자.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찾자.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정의역은 치역이 되고 치역은 정의역이 되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이 자리에 x를 넣어야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xy를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x는 루트 y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y 마이너스 1이 되고 답을 쓰면 되겠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것이 역함수가 된다. 역함수 x.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역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단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빠지면 바로 감점이 됩니다. 이 말이 안 들어가면 감점이 되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구할 때 정의역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 다음에 2번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Q를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두 함수의 역함수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보면 요거잖아. 이런 그래프잖아. 요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해 y는 x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이 두 함수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왜? 역함수는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니까.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하고 그냥 y는 x 위에 있으니까 바로 풀어도 된다. 여기서는 굳이 역함수를 잘 구해놨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한다? y는 x, y는 요거와 y는 x의 교점이다. 그리고 정리하면 인수분해하면 1 또는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P는 1,1, Q는 2,2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되겠다. 이거는 루트 2다. 루트 2가 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 대신에 y는 x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고, 월요일 날 학교에 와서 만나기로 합시다. 모두 안녕.